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북한 개성 지역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역을 출발한 남측 인원은 잠시 후에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라산역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시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보내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 특별 열차가 이제 출발을 했고 잠시 뒤에 이제 도라산역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역 출발 시간이 6시 49분 정도였습니다. 예. 1시간 15분 거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시간 15분을 지킨다면 8시 한 5분, 4분쯤에 도착할 걸로 예상할 네.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사에서 예정 시간은 8시였습니다. 네. 아마도 8시에 맞추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는데 아하. 네. 어쩌면은 뭐 8시 한 5분 정도에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이동을 하는 시간이 1시간 15분가량 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이 도라산역에서 출경 심사라는 걸 거쳐서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향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출경 심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출국 심사와 똑같은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외국으로 서로 간주하지 않고 네. 예. 특수 관계라고 하는 별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예. 출국, 입국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 출경, 입경이라는 말을 대신 네. 쓰는 것이죠. 예. 출경 심사도 출국 심사 똑같아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합니다. 이제 CIQ를 통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CIQ 구가 이제 통과하잖아요. 예, 네. 예, 예. 그 CIQ가 이제 C가 customs 세관 문제고요. 네. 예. I가 immigration 입국 신분 확인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Q가 quarantines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커스텀즈 세금 문제를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네.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또 범죄 경력이 있는지 이거 네.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염병 문제를 보는 겁니다. 네. 검역 문제가 이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예전에도 뭐 중동에서 전염병이 예.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메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을 갖고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출입국 심사 때는 저기도 하죠. 농산물 검사도 합니다. 네. 이제 농산물도 전염병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검사도 출경 심사도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네. 같아서 하는데 다만 이제 참석자들이 기차에서 내리지는 않고 네. 도라산역 출입경 사무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기차에 올라타서 검사를 하는 아, 오늘은 그럼 다 내리지는 않고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면 예. 직원들이 올라탑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 예. 또 커스텀 이제 관세청 네. 그다음에 검역 중에서 이제 사람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검사를 하게 됐죠. 이제 농수산물 검역은 아마 우리가 출경할 때는 안 하고 예. 입경할 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부처의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네. 출경 검사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 한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는 좀 시간이 단축되겠군요. 120명이 올라가서 하게 되면. 예. 내려가지고 예.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 예.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나오고 하는 네.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국경을 넘지는 않지만 군사분 계선을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낼 때는 출경 검사를 하고 네. 예. 북측에서 받을 때는 입경 예. 심사를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라산역에서 사실은 판문역까지 7.3km입니다. 네. 그야말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8시 30분쯤에 이제 출경 검사를 끝내고 예. 우리 열차가 출발을 하면 네. 판문역이 한 30분 정도 뒤인 9시에 9시에, 도착할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입경 심사를 하는 북한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입경 북한 측에서는 심사를 또 입경 해야 심사를 되는군요. 해야죠. 네. 예. 거기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증 봐야 아하. 되고 네. 이 사람이 전염병이 있는지 얼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물건에서 혹시라도 그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입경 심사를 그쪽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경과 입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남북 관계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10분 내외로 10분 정도로 10분 이동이 이면은 뭐 가능한 거리지만 그렇습니다. 출경과 입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아마 이게 넉넉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딱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지난 공동조사단 때도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지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8시에 도착을 한다면 판문역에 9시에 도착할 거 예상할 수 있지만 8시가 넘는다면 판문역에 도착하는 시간도 아마도 9시가 넘을 것으로 네. 우리 예상이 되고 아마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착공식 행사가 10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시에 판문역에 도착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일정을 짜놨어요. 네. 이게 아마도 출경이나 입경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여유를 두고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역에서도 아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지만 서울역에서도 한 4분가량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4분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시 도착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도라산역이 이제 경의선이라는 게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 철도인데 도라산역은 우리 측에서 보자면 최북단역, 우리 측에서는 최북단, 예. 판문역은 최남단역이 되는 거고요. 북한 북측에서는. 측에서는 최남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착공식을 이제 판문역에서 하게 된 배경이랄 게 좀 있을까요? 남측에서 하지 않고 북측에서 하는 이유.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철도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판문역까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북쪽으로는 아하. 현대화 문제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착공식이 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네. 또 주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및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일부 구간이 되어 있어요. 경의선 중에서 판문역하고 우리 이제 남쪽하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북쪽 구간 중에서 평양까지 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노선이 존재하고 운행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시속 20km에서 30k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네, 됐습니다. 굉장히 먼저 느리네요. 번에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예. 대체적으로 개성에서 사리원을 거쳐서 평양 가는 그 구간은 네. 20km에서 30km 정도다. 근데 열차가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네. 평균 시속 45km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에서 30이라면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속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 거기서는 50에서 60km 정도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동해에서는 또 다릅니다. 동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30km 정도. 네. 그래서 거기도 현대화가 필요한데 네. 당장은 이제 경의선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평양에서 개성까지의 구간이 현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판문역에서 평양까지 가는 구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판문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대로라면 공사의 첫 삽을 뜨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의선 철도의 북측의 첫 번째 역이 바로 판문역으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판문역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네.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착공식은 진짜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는 착공식은 아니고 네. 예. 착공식과 관련한 이제 이 남북도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와 관련한 큰 프로젝트를 알리는 네.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 문제 또 비핵화의 어떤 진전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아직 기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0분 정도 됐는데 도라산역에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에 네, 지금 화면을 자, 지금, 보시면요. 예, 저희가 기차가- 생중계 그림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차가 도라산역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뭐 역에 가까워져서 네. 좀 천천히 들어오는 것 네. 같고요. 9량 정도의 차량으로 열차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 측 인사 120여 명이 착공식 참석을 위해서 이 지금 보이는 이 열차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6시 49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평소 안보 관광 열차 기준으로는 1시간 15분 정도 보는데 네. 조금 평소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우리 왕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내려서 출경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열차에 어떤 분들 타고 계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남측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2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남측 인원은 한 100여 명이고 외국의 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우선 외국의 손님들을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 8명이 이제 주요 인사인데 네.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이 유엔의 대표자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태국의 수도 방콕에 그 사무소가 있는데 유엔 기구입니다. 네. 이 사무총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네. 오시는데 이분이 아시아 지역 유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 지원하는 네. 그런 것의 총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화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왕선택 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도라산역으로 열차,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새마을호이고요. 지난번 공동조사 때는 무궁화호가 북한 쪽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새마을호를 타고 120여 명의 인원이 북측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두 9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그 공동조사 때는 6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그 열차도 늘어났고 탑승 인원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판문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네. 갔다가 오는 당일치기 예. 행사고요. 예. 그때는 28명의 조사단이 어떤 팀은 일주일, 어떤 팀은 한 10일 정도 예. 북한을 숙식을 하면서 네. 공동조사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다르죠. 네. 저도 평소에 도라산역을 뭐 취재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승강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취재진이겠죠? 네, 취재진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출경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저 법무부하고 예. 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관세청 네. 이쪽의 관계자들이 이제 이 열차에 올라가서 네. 예. 심사를 하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또 저 중에 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열차에서 사람들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열차 객실 내에서 출경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왕성택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열차에 사람이 탑승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법무부나 이런 분들이 탑승을 해서 출경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출경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CIQ 네. 세 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고 네. 커스텀 이제 세금 쪽은 관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신분 확인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검역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농수산식품부는 하지 네. 않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만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1시간 전 특히 오늘 열차에 보면 그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남북 간 행사에 외국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도로 네. 연결인데 지난번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해당하는 초청한 이제 기본적인 나라가 6나라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지금 주한 사절 외교 사절과 네. 또 해당 국가의 철도 관계자들이 네. 이번에 초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합해서 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도 한 분이 이제 대표로 오셨고 예. 그 몽골의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이 오셨고 네. 철도공사 부사장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교통부 차관이 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국가철로국 차관보 네. 예. 이렇게 와 있고 예. 이제 외교사절 이제 주한 외교사절로는 이제 추거홍 중국 대사 네.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남스라이 주한 몽골 대사관의 네. 대사대리 예. 네. 이 세 분이 또 예. 주한 외교사절로 참석을 해서 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번 행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측 초청으로 해서 오신 거긴 하지만 네. 그만큼 주변국들도 이번 남북 철도 연결에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 남북 분단 때문에 섬처럼 살고 있어서 네. 만주 지역의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알지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난 8월에
이 1대1로 관련한 이제 철도 문제 때문에 만주 특별 취재를 좀 예, 다녀왔는데 예, 예. 그때 보니까 뭐 하얼빈역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는 러시아, 몽골, 중국의 철도 연결이 굉장합니다. 네. 이 열차들이 다 유럽 시장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노리고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네. 굉장히 좀 물동량이 많고 중국 내륙에서도 굉장히 물동량이 많고 이런 네. 것들을 철도로 연결하는 망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주 지역이 예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버려진 지역처럼 굉장히 먼 동토의 지역이다 이렇게 네. 여겨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하고 남한의 엄청난 경제력이 네. 여기에 더해지면은 유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남한과 일본까지도 보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 쪽에서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남북 관계가 이제 워낙에 지금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네. 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은 착공식도 하고 하니까 네. 와서 보고 예. 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라산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도라산역입니다. 네, 저희가 도라산역으로 기차가 들어오는 상황 전해드렸는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 텅 비었던 이곳 플랫폼에 조금 전 9량짜리 특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한산했던 이곳 플랫폼은 열차가 들어오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출입을 신청한 취재진들은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표단 100여 명이 모두 짐을 들고 내려서 출경 열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금 전 왕선택 기자가 설명한 대로 오늘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서 통일부와 법무부, 관세청 관계자들이 직접 열차에 올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에 갈 때 출입국 심사를 받는 것처럼 북측으로 오갈 때는 출입경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절차를 열차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해서 30분 안에 100여 명가량 되는 참석자들의 출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도라산역 관계자는 9시까지 판문역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100여 명이 넘는 대표단의 출경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서도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신분이 확인된 인사들이지만 귀빈도 예외는 없이 출경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내내 속도를 내던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 여러 고비를 거쳐 결국 예정대로 진행된 대형 이벤트에 이곳 도라산역은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한현희 기자가 방금 전한 것처럼 출경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착공식을 위해서 북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착공식일 텐데 네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행사 자체는 42분 정도에 네. 끝나는 일정으로 예. 되어 있고요. 시작하면은 북측에서 취주악단을 준비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취주악단이 이제 음악을 좀 선사를 할 테고 네. 북쪽이 먼저 착공사, 그러니까 착공식에 대한 인사말을 좀 한 5분 정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남쪽이 한 5분 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침묵의 서명을 하는 침묵 서명식을 네.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궤도 체결식이 있습니다. 양쪽 궤도를 연결을 하는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네. 행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 표지판을 이제 제막을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식 공연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11시에 모든 일정을 끝내는 네.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끝으로 시간가량, 네. 그 지금 행사가 네. 남측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북측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착공식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실시간 중계가 안 되고 예. 현장에서 이제 우리 취재 기자들이 따라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화면은 대표단하고 같이 내려오게 돼 아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단이 2시쯤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예. 네. 돼 있어서 화면을 보는 시간은 아마 2시 전후, 예. 2시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돌아와야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저희 시청자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그런 알겠습니다. 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측 특별 열차가 지금 도라산역에서 출경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 출경 심사를 마치고
북측 판문역으로 향해서 떠날 예정입니다. 네. 착공식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착공식 소식까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근길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짙게 끼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고요. 내일부터는 세미 한파가 찾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에 대비해서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고 나와야겠군요. 네, 출근길은 바람이 다소 강하지 않더라도 퇴근길에 대비해서 목도리와 장갑 등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모레에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금세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와 대구 7도, 대전 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은 올 연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데요. 연내 처리 여부가 오늘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권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 어머니가 국회를 찾은 뒤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많이 좁혔습니다. 보호 대상은 이미 지난번에 합의가 됐었고요. 네.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됐고요. 26일 날 9시에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서 27일 마지막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잘 해주신다고. 그 약속 믿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반면 유치원법을 놓고는 평행선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지막 쟁점인데 민주당은 형사처벌을, 한국당은 과태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26일 오전 9시까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의 노력도 어떠한 그 결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전 9시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가능해 한국당을 빼고 의결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립니다. 이와 별개로 법안 처리에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감반 의혹을 밝힐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 정치 공세의 장이 될 게 뻔한 운영위원회 개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운영위를 열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지 아니면 빈손 국회로 끝날지 여야 원내 지도부의 분주한 협상전이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올 한 해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은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이 안건을 보고할 예정으로 사표 수리 여부는 회의가 끝난 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건 1년 만입니다. 최근 민관 합동조사에서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이 드러난 BMW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과속 차량이 터널 입구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요금소 부근. 주행 중 이상을 감지한 운전자가 갓길에 세운 직후 불이 나 차량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는 2013년식 BMW 520D 모델로 리콜 대상입니다. 불이 주변 골프장에 옮겨 붙으면서 50m가량이 탔으며 도로는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남양주 팔당 1터널 진입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오른쪽 난간과 충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터널 위 언덕 방향으로 올라간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6살 A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탔던 20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망우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잡목과 잔디 등 16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2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정전으로 2,100여 가구 주민들이 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승강기만 운행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태국에 있는 골프장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코스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골프장인데 홀과 홀 사이를 오갈 때 바지선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박사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도 방콕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북부 피사눌룩의 한 골프장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이곳에서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즐기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76살 하모 씨와 68살 성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골프장은 홀과 홀 사이에 강이 있어서 골퍼들이 다른 홀로 이동할 때는 바지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실종된 하 씨와 성 씨가 각각 전동카트를 타고 바지선에 오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전동카트가 앞에 있던 전동카트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두 번째 카트가 좀 앞으로 속력을 내서 부딪히는 앞에 카트에 있는 남녀분이 빠졌고 이로 인해 일행 가운데 3명이 물에 빠졌지만 1명만 구조됐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앞에 남녀가 물에 빠졌을 때 뒤에 남자분이 운전을 하셨대요. 예. 그분이 이제 걸려있는 상태에서 구하러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재 전문 잠수요원 3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이 흙탕물인데다 강폭이 200m나 되고 최대 수심도 15m나 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골프장은 한국인이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주요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약 1시간 전쯤 서울역을 출발해서 조금 전 우리 측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 도착했던 특별열차가 지금 도라산역을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송영길 의원 모습도 보이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모습도 보이죠. 자, 8시 12분쯤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으니까 출경 심사를 12분 만에 마치고 지금 8시 반 북한 개성에 있는 판문점을 향해서 우리 측 특별열차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북측 판문역에는 9시쯤 도착할 예정이고요. 오늘 착공식은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수를 또 뒀는데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말에 이은 성탄 연휴로 그나마 충격이 덜했던 미 정부 셧다운. 이제 본격적 타격을 앞둔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 절대 불가를 다시 못 박았습니다. Can't tell you when the government's going to be open. I can tell you it's not going to be open until we have a wall, a fence, whatever they'd like to call it. 며칠 있으면 하원을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 역시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여서 셧다운이 고착화하는 모습입니다. Not today, not next week, not next year. So Mr. President, President Trump, if you want to open the government, you must abandon the wall. 연말 미 전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셧다운만이 아닙니다. 군과 안보 보좌진이 반대한 시리아 철군 강행으로 매티스 장관과 IS 특사가 떠났고 나라 안팎의 비판과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If this decision is a withdrawal of all of our forces in Syria now, we're dramatically less safe.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했던 매티스마저 떠나게 되자 전국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고 때마침 맞물린 증시 폭락이 심화됐습니다. 지지층 결집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경제마저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분노의 트윗을 더 맹렬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타협으로 사태 수습의 길을 찾는 대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대처 방식이 혼란에 빠진 미 정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는 게 문제라며 또 연준을 공격했습니다. 월가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날 3% 가까운 급락세로 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 장을 마감한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을 비난했습니다. I certainly have confidence, but I think it'll straighten. They're raising interest rates too fast because they think the economy is so good. But I think that they will get it pretty soon.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나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미국 기업을 살 기회라며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장들과 통화하고 감독 당국자들을 만나 시장 불안을 키운 문우신 재무장관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월가뿐 아니라 정가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 대통령의 형편없는 리더십이 작은 경제 충격을 큰 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제 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박의 정신이 두터워지고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랐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성탄절 정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 세계에서 온 가톨릭 신자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로마와 온 세계라는 뜻의 우르비 에트 오르비를 교황한테서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성탄절 공식 메시지에서 한반도를 하나로 묶는 박애의 정신이 더 공고해지고 남북한이 공동의 발전에 이르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l Natale rinsalda i vincoli fraterni che uniscono la penisola coreana e consenta di proseguire il cammino di avvicinamento intrapreso. 교황은 분쟁 지역,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2015년 내전 발발 이후에
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예멘에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enso allo Yemen, con la speranza che la tregua mediata dalla comunità internazionale possa finalmente portare sollievo a tanti bambini e alle popolazioni. 교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 재개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A israeliani e palestinesi di riprendere il dialogo e intraprendere un cammino di pace che ponga fine a un conflitto che da più di 70 anni. YTN 황보선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고공 농성장에선 특별한 성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기원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굴뚝이기 농성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75m 높이의 굴뚝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409일째, 세계 최장 기록을 깬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을 찾은 성직자와 의사들입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1년 넘게 굴뚝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 겁니다. 가슴 아픈 성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탄의 의미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오는 하느님이시기에 아마 이 자리가 성탄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올라가서 그 마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농성장에선 파인텍 사태의 빠른 해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 주변의 따뜻한 관심에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동지들 잘 돌아봐야 됩니다. 2018년에 이 한국 사회는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저희들 싸움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미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너 아니면 나 누군가는 그 구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 기회에 이 제도를 갖다 좀 올바로 바꾸는데 우리가 온 힘을 좀 다했으면 좋겠고. 소외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의 큰 사랑이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전해진 하루였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한 해외 법인장의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은 물론 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회사 측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해외 법인장 A씨. A씨는 현지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는 해외 법인장 A씨가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법인에서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으니 회사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직원은 A 법인장이 한국말을 못하는 현지 직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인 직원이나 현지인 직원을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법인장 A씨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사내 게시글은 한때 12,000건 이상 조회됐지만 지금은 작성자가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광주 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전남에 있는 골프장 직원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골프장 회계 담당자인 30살 A씨가 115억 원을 횡령해서 잠적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직원 A씨가 지난 4월부터 골프장 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진모 씨에게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굴레 삼아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해경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용산 낮은 전자월드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전선이 불에 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용산 전자상가 사거리 일대 주민들이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으며 상가 건물 한 동은 새벽 늦게까지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입원한 학생 7명 가운데 3명은 퇴원했고 남은 학생 4명은 9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어제 일반 병실에 있는 학생 2명 모두 매일 받아온 고압 산소 치료는 하루 쉬고 저온 화상 치료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이번 주 퇴원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빠르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 21개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3년 동안 7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동방선자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운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동반위에 속한 8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이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했고 출연금을 통해서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에서 일산, 서울 삼성동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0km 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착공식이 내일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GTX-A 노선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내일 오후 1시 일산 킨텍스에서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 40m 이하 대심도의 도심 고속철도로 노선 직선화를 통해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혁신적인 철도 교통수단입니다. 네, 추위가 심하지 않은 틈을 타서 또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현재 대기 정체된 가운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늘은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도에 머물면서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고요. 퇴근길 무렵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칼바람도 매섭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요. 산간 지역에는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비 예보 없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도, 청주 4도, 대구 7도, 부산 10도, 광주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밤 사이엔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 모레 아침은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이번 한파는 새해 초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소식 생중계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측 특별열차가 잠시 후인 오전 9시쯤 북측 판문역에 도착한 뒤 오전 10시 착공식이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